해당 영상은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으며 최종픽과 조합은 정보방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토토라이브 정보방 문의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 주시면 무료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플리머스 지난 1일 챔피언십 30라운드 웨스트 브롬과의 홈 경기에서 2-1로 승리하였습니다. 최근 웨스트 브롬전에서 15경기 만에 승리를 거두며 반등 조짐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리그 최하위권이며 리버풀을 상대로 이변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격에서는 하디가 핵심으로 직전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결정력을 보여줬지만 이선의 지원이 제한적이고 상대 수비진을 뚫어낼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중원의 호턴과 랜들은 활동량이 많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빌드업이 원활하지 않고 수비는 더욱 취약합니다. 신입생 카티치와 탈로베로프가 주축을 이루지만 조직력이 부족한 상태이며 스투츠, 갤러웨이, 에드워즈의 부상 결장으로 덱스 문제도 심각한 플리머스입니다. 리버풀 지난 7일 EFL컵 준결승 2차전 토트넘과의 홈 경기에서 4-0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최근 경기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며 토트넘전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웸블리행을 확정지었고 리그에서도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다소 기복이 있으며 최근 5경기 원정에서 2승 2무일패를 기록하며 공격이 기대만큼 폭발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로테이션 가능성이 크며 알렉산더 아놀드가 결장하며 우측 풀백에는 고메스 또는 콴사가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중원은 엔도, 엘리엇, 키에사가 공격 전개를 담당하며 최전방은 조타가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로테이션을 돌려도 기본적인 압박과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리버풀입니다. 초안 분석 리버풀의 승리가 유력하며 플리머스는 최근 반등했으나 전력 차이가 크고 수비진 붕괴가 심각합니다. 리버풀의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초반 답답한 흐름이 나올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유율과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서 다득점 가능성이 커집니다. 플리머스가 수비적으로 나서겠지만 결국 리버풀의 빠른 템포에 밀려 무너질 확률이 큽니다. 에스턴 빌라 지난 2일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울버햄튼과의 원정 경기에서 0-2로 패배하였습니다. 홈 경기력은 강력하지만 최근 기복이 심한 이며 최근 6경기에서 2승밖에 거두지 못하면서 수비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홈에서는 10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이며 특히 공격력은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전방에서는 도니얼 말런의 선발 가능성이 높고 마르코 아센시오 역시 새로운 공격 옵션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존 맥킨과 제이콥 램지의 창의적인 플레이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수비로 최근 6경기에서 클린시트를 단 한 차례도 기록하지 못했으며 특히 홈 경기에서조차 실점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상자는 있지만 상대보다 상황이 양호하며 올리 왓킨스, 파우 토레스, 매티캐시, 타이론 밍스가 빠졌지만 공격력이 살아있는 만큼 홈에서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에스턴 빌라입니다. 토트넘 지난 7일 EFL컵 준결승전 2차전 리버풀과의 원정 경기에서 0-4로 패배하였습니다. 스쿼드 붕괴 수준이며 히샤를리송, 메디슨, 반더벤, 로메로, 존슨 등 주전급 자원 11명이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최전방에는 손흥민이나 마티스텔이 나설 가능성이 높다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빌드업 축구를 현재 스쿼드로 운영하는 것은 무리이며 이브 비수마와 로드리고 벤탄쿠르의 중원 조합은 상대 압박에 취약하고 수비진 역시 경험 부족으로 인해 빌라의 역습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경기력이며 FA컵 3라운드에서 하브리그 팀을 상대로 연장전까지 가는 고전을 펼쳤고 리그컵 준결승에서는 리버풀에게 대패했다는 점 역시 불안 요소로 남아있는 토트넘입니다. 초안 분석 에스턴 빌라가 우세한 경기이며 홈 경기력과 스퍼스의 전력 누수를 고려하면 빌라가 다득점 경기 끝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트넘은 수비진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이며 빌라의 강한 공격력을 막아내기 어려워 보입니다. 경기 운영상 빌라가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며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활용한 역습을 노리겠지만 현재 스쿼드로는 버티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나폴리. 지난 3일 AS 로마와의 원정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리그 7연승 이후 로마전에서 막판 실점으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연승 행진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경기력 자체는 여전히 강하며 인터밀란이 피오렌티나전에서 패배하면서 나폴리가 우승 경쟁에서 다시 기회를 잡았고 특히 홈에서는 강력한 경기력을 유지 중입니다. 공격진에서는 루카쿠가 핵심이며 우디네세를 상대로 8경기 6골을 기록한 바 있으며 최근 리그에서도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에서는 마테우스 나레스와 마테오 폴리타노가 지원하며 중원에서는 스콧 맥토미니와 로버트 카가 안정적인 빌드업을 책임질 전망입니다. 수비진에서는 올리베이라가 결정하지만 브루온조르노가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 대체 옵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로마전에서 막판 실점으로 승리를 놓친 만큼 수비 집중력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나폴리입니다. 우디네세. 지난 1일 베네치아와의 홈 경기에서 3-2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였으며 베네치아를 꺾고 분위기를 반전시켰지만 경기 내용은 불안했습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9경기 중 5패를 기록하며 극도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로렌조 루카를 활용한 세트피스, 득점이 가장 유효한 공격 옵션이 될 가능성이 크며 이 선에서는 플로리안 투벤과 알렉시스 산체스가 지원하겠지만 전체적인 공격 패턴이 단조로운 편입니다. 수비진은 핵심 골키퍼 마두카우 구에가 결정하며 조직력이 약화되었고 대신 사바가 출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바의 경험 부족을 고려하면 나폴리의 강한 압박을 감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큰 우디네세입니다. 초안 분석. 나폴리의 승리가 유력하며 홈 경기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 우디네세는 원정에서 극도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력 차이가 확연한 만큼 나폴리가 점유율을 높이며 주도적인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세비야. 지난 1일 헤타페와의 원정 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올 시즌 중위권에 머물며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4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며 반등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헤타페와의 경기에서 보였듯 공격력 부족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전방에서는 루케 바키오를 필두로 로메로와 바르카스가 2선에서 지원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원의 조안 조르단과 수비진의 탕귀, 니앙주가 부상으로 결장하고 카르모나가 경고 누적으로 빠지면서 수비진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홈에서는 5승 3무 3패를 기록하며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상대가 바르셀로나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비적으로 신중한 운영이 예상되는 세비야입니다. 바르셀로나. 지난 7일 발렌시아와의 원정 경기에서 5-0으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공식 경기 3연승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코파 델 레이에서 발렌시아를 대파하며 4강에 진출했고 리그에서도 발렌시아와 알라베스를 연달아 꺾으며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플릭 감독의 전술 변화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며 최근 경기에서 페란 토레스가 헤드트릭을 기록하며 활약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레반도프스키, 야말, 하피냐의 삼각편대가 다시 가동될 전망입니다. 미드필드에는 페드리와 가비가 조합을 이룰 가능성이 높은 편이며 문제는 원정 경기력입니다. 최근 리그 원정 4경기 중 3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마무리 능력에서 다소 아쉬움을 보였던 바르셀로나입니다. 초안 분석.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비야는 최근 경기에서 끈질긴 경기력을 보였지만 공격력에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원정에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공격력만큼은 확실하며 세비야가 수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바르셀로나의 화력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